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종이 백과사전만 보시던 60대 어르신이 갑자기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베트남으로 건너가서 AI 스타트업을 차렸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현실에서는 쉽게 믿기 힘든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보수적인 금융교육기관인 보험연수원이 정확히 이와 같은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주 놀라운 대전환이죠. 오늘 집중 탐구할 핵심 자료는 바로 2026 3월 20일 핀테크 연구소 SAI 사회인정 분석팀에서 발행한 보고서입니다. 60년 전통의 보수적인 기관이 도대체 왜 이런 대전환의 사활을 걸고 있는지 그 이면의 생존 전략을 낱낱이 해부하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바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가상자산으로 결제를 받고 해외로 진출하는 보수기관의 이 행보, 여러분은 이거 황당한 무리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천재적인 혁신이라고 보십니까? 그 극단적인 질문에 대해서 현재 시장이 내린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이 보고서에 아주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있군요. 핀테크 연구소가 측정한 보험연수원의 SAI, 즉 사회인정지수 종합점수가 공개되었는데요. 혹시 몇 점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몇 점이나 나왔나요? 76점입니다. 평가 등급으로 분류하면 양호한 인정 단계에 해당하죠. 76점이요? 보수적인 기관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가 단순히 화제성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이 76점이라는 수치가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이 76점이라는 숫자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시계열 그래프를 보면 아주 극적인 반전이 숨어 있죠. 맞습니다. 2024년 5월, 그러니까 현 원장 취임 초기만 해도 이 점수는 55점에 불과했거든요. 사실 그때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죠. 네, 당시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실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아주 거세게 일었으니까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76점으로 무려 21점이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대중의 그 싸늘했던 여론을 단기간에 이렇게 뒤집어버린 구체적인 원동력이 도대체 뭡니까? 여론 반전의 핵심 무기는 바로 압도적인 최초 타이틀의 선점, 그리고 쉴 새 없이 쏟아낸 혁신 어젠다입니다. 최초 타이틀이요? 네, 보고서의 언론 보도 데이터 분석을 보면 명확한 패턴이 하나 나타납니다. 관련 언론 보도의 60%가 긍정적인 톤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60%나요? 네, 헤드라인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회춘 최초, 아니면 글로벌 AI 신사업 원년, 이런 아주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키워드들이 전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논란을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덮어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그 과거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나 보험 실무 경력 부재를 지적하는 비판 보도는 전체의 10% 수준으로 완전히 축소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새롭고 파격적인 미래 화두를 던지는 전략이 정확히 적중한 거죠. 전문가님 분석을 들으니까 저는 오히려 아주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그렇다면 이 빠른 속도로 쏟아내는 최초 행보들이 사실은 그 초기 낙하산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기획된 전략적 화제성 몰이가 아닐까요? 화제성 몰이일 수도 있다. 네.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한 타이틀을 맹렬하게 수집하고 있는데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내실이나 구체적인 수익 모델은 텅 비어있는 상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의문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 의문에 대한 팩트는 핀테크 연구소가 제시한 4대 평가 요소 레이더 차트를 해부해보면 정확히 드러납니다. 4대 평가 요소요? 네, 전체 지수 상승을 가장 강력하게 끌어올린 항목이 바로 공적활동 부문입니다. 35점 만점에 28점이라는 아주 높은 기여도를 기록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압도적인 글로벌 신사업 발표랑 공격적인 언론 노출 때문이겠군요. 맞습니다. 그게 점수를 극한으로 올렸죠. 그런데 반면에요. 실질적인 내실을 보여주는 정책 및 성과 부문을 보셔야 합니다. 성과 부문은 점수가 어떤가요? 이 항목은 20점 만점에 겨우 13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20점 만점에 13점이면 사실상 아직 증명된 게 없다는 거네요. 네, 발표된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아직 구상이나 초기 MOU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초기 MOU 단계다. 네, 시장은 화제성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지갑을 열기 전, 그러니까 최종 성과를 숫자로 증명할 때까지는 냉정하게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죠.
그러니까 화제성으로 시선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재무제표에 찍힌 실질적인 성적표는 없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대중과 직접 맞닿아 있는 소셜 미디어의 반응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SNS 반응 지표 말씀이시죠? 네, 보고서를 보니까 SNS 반응 지표가 20% 비중 중 15점을 획득했더라고요. 점수 자체는 상당히 높은데요. 점수는 높은데 세부 지표를 보면 대중의 반응이 아주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주 양극화되어 있다는 거군요. 네, 기관의 활발한 대외 소통 전략이 디지털 혁신 지지층을 강력하게 결집시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의견 표명이 비판층과 중립층의 반발을 낳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 양극화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뭔가요? 바로 여성 전용 보험 법률 비용 특약과 관련된 사회적 논쟁입니다. 아, 그 이슈요? 네, 보고서에 기록된 팩트만 아주 건조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에 보험연수원 측에서 해당 특약에 대한 옹호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현재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특약이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반대쪽 입장은 어떤가요? 다른 한쪽의 여성단체 등에서는 해당 특약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악용되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강력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이 SAI 점수를 구성하는 여론의 양극화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혁신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정책적 발언 하나하나가 얼마나 민감하게 소셜미디어 지표에 반영되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사례네요. 그렇죠. 아주 즉각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이쯤에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화제인지 하나씩 뜯어보죠. 보고서를 보면 세 가지 엔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AI 신기술, 디지털 자산, 전통적 보험 교육의 글로벌화. 이 세 가지 맞죠? 네, 그 세 가지 엔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팩트들을 글로벌 지도의 흐름을 따라 속도감 있게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딘가요? 첫 번째 목적지는 대만입니다. 위즈덤 가든과 최대 50억 원 규모의 AI 자회사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50억 원이요. 단순히 AI를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교육기관 최초로 AI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자회사를 직접 설립하는 아주 공격적인 행보입니다. 아예 자회사를 만드는군요. 두 번째 목적지는요? 두 번째는 싱가포르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플랫폼인 GRBT와 디지털 자산 교육 MOU를 체결했습니다. 아, GRBT와 MOU를 맺었군요. 네, 이를 통해서 국제적인 가상자산 교육의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의도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진출이 사실 60년 역사상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네, 최초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면서 현지의 온라인 보험 교육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 속도가 매우 빠르고 파격적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의 확장 속도도 정말 놀라운데요. 사실 제가 이 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바로 디지털 자산 부문입니다. 아,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 도입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국내 교육기관 최초로 수강료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받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게 단 3일 만에 조기 마감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장의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분들이 가격 변동이 심한 일반 가상화폐를 마구잡이로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네,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어서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함으로써 시스템의 재무적 안정성을 방어한 겁니다. 게다가 한국 최초로 기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파격적인 시도죠. 이건 단순히 결제 시스템을 바꾼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제 비유를 더하자면 이건 마치 오래된 종이백과자전이 갑자기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위키로 변신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똑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조망해보면 이 눈부신 혁신의 이면에 있는 전략적 강점이 매우 명확해집니다. 왜 굳이 베트남이고 왜 디지털 자산인지 그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수십 년간 정체되어서 성장 한계에 다다른 국내 내수 시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수입원 다각화라는 가장 정확하고 시급한 처방을 내린 겁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금융위원회가 비영리 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내리자마자 이를 가장 발빠르게 활용해서 제도적 선도권을 단숨에 쥐었다는 겁니다. 타이밍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았군요. 그렇죠.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심의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서 투명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도 보였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긍정적인 근거들이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혁신은 없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방금 전까지 말씀하신 그 화려한 청사진들이 만약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할 텐데요. 네,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파격적인 전환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리스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 60년 된 보수적인 조직이 이런 급격한 변화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우려를 느끼십니까? 비유하자면 낡고 무거운 나무 마차에다가 최고급 스포츠카 엔진을 달아놓은 격 아닙니까? 엔진은 막 폭발적으로 돌아가는데 나무 바퀴가 그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 날 것 같습니다. 와, 아주 날카롭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보고서 역시 그 이면의 리스크를 세 가지로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뭡니까? 첫째는 디지털 자산이 가진 극심한 가격 변동성 리스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다고 해도 기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게 될 경우 가치가 급락했을 때 발생할 치명적인 재무적 타격 대비가 완비되어 있는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그거 정말 치명적이네요. 두 번째 리스크는요? 둘째는 근본적인 전문성의 공백입니다. 외부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서 혁신의 바람은 불어넣었지만 정작 기관의 본질인 보험업계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태생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한 숙제입니다. 뼈대가 되는 실무 경험 부족이 한계다. 그럼 마지막 셋째는요? 셋째는 방금 전 지적하신 보수적인 조직 문화의 수용성 한계입니다. 60년간 이어져온 수직적인 내부 시스템과 기존 구성원들이 과연 이 급격한 디지털 전환 속도를 안정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을지, 이 내부 분열의 불씨가 가장 큰 그림자입니다. 결국 화제성이라는 껍질을 넘어서 재무적이고 실질적인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아주 시급하고 무거운 과제가 남았군요. 네, 선언을 넘어선 실제 성과 입증이 남은 셈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팩트와 리스크를 종합했을 때 2026년 이후 이 기관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보고서는 향후 전개될 미래들 세 가지 시나리오로 아주 빠른 속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베트남 진출로 실질적인 수익 창출에 성공하고 대만의 AI 자회사가 정상적으로 상용화될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수가 어떻게 되죠? 이때는 완벽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SEI 정수가 85점 고지에 진입하며 우수한 인정 등급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85점이요? 아주 장밋빛 미래네요.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두 번째는 현실적 시나리오입니다. 프로젝트 지연과 절반의 성공이 혼재하는 상황이죠. 팽팽한 여론이 지속되면서 74점에서 78점 사이를 유지하는 현상 유지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입니다. 가장 현실성 있어 보이는 시나리오네요. 그럼 세 번째 비관적 시나리오는요?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비관적 시나리오는 가상자산에서 막대한 크립토 손실이 발생하거나 주요 해외 프로젝트가 무산될 경우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점수는 어떻게 됩니까? 점수는 60점대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애초에 전문성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비판과 함께 과거의 보수적 기관으로 돌아가라는 아주 강력한 회귀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도약이냐 추락이냐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지켜봐야 할 타임라인이 명확해졌습니다.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당장 2026년 상반기에는 AI 자회사 설립과 베트남 진출이 서류상의 선언을 넘어서서 실제로 실행되는지 그 여부를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실행 여부라 관건이죠. 그리고 2026년 하반기에는 이 화려한 프로젝트들이 재무제표에 구체적인 실질 수익 창출 수치로 찍히는지 아주 냉정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혁신의 뼈대는 세워졌으니 이제는 숫자로 증명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네,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숫자로 말하니까요. 전통 기관의 혁신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보험연수원의 다음 목표는 80점대입니다. 그 여정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과연 이 60년 된 보수적 교육기관의 거침없는 블록체인과 AI 실험이 한국 금융계 전체를 뒤흔들 성공적인 매기자 될까요? 아니면 단순히 시대를 앞서간 무리한 실험으로 끝날까요? 여러분의 직장은 지금 낡은 마차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스포츠카 엔진을 달고 어느 방향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집중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